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최근에 시행사나 건설사의 자금난으로 아파트의 신축 공사가 중단된 사업장들이 공매에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공매 공고가 나온 사업장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요? 예, 공매라는 얘기는요, 금융기관이나 정부가 돈을 빌려줄 때 담보로 잡습니다. 근데 그 돈을 제때 회수하지 못할 것 같아 이럴 때 담보로 잡았던 아파트, 부동산 이런 것을 경매에 넘기는 건데요. 이것을 민간 금융기관이 경매에 넘기는 것을 우리가 법률 용어로 경매라고 그러고 정부나 공공기관이 넘기는 것을 성격은 공매하고 똑같습니다만 경매하고 똑같습니다만 이것을 법률 용어로 공매라고 그럽니다. 자, 이 공매 지금 우리나라가 재개발 아파트 신축을 할 때 정부가 돈을 빌려주거나 또는 도시주택보증공사라는 데가 있습니다. HUG라고 그러는데요. 흔히 허그라고 그래서 도시주택공사인데 여기서 보증을 써주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부동산이 일부 지역에서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고는 그러지만 이것은 일부 지역의 현상이고 전국적으로는 아직도 미미하고 특히 일부 지역은 상당히 지금 침체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특히 지방 쪽에 아파트가 분양도 안 되고 공사도 제대로 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중단되면 허그라는 곳, 도시주택보증공사, 정부기관입니다. 여기서는 빌려준 보증이나 돈을 회수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걸 공매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응찰자가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아무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경매, 공매법에 따라서 두 번, 세 번 계속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가격이 뚝뚝뚝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보증 써준 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사태가 되고 그건 국가의 자금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건설사가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그 건설사에 돈을 빌려준 기관도 돈을 제때 못 받는다. 자, 이것은 그만큼 일부 지역에서는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다라는 사건을 단적으로 대변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건설 경기가 정말 안 좋기 때문에 낙찰자가 안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끝까지 낙찰이 안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계속 낙찰이 안 되면 이제 그러니까 유찰이 될 때마다 법에 따라서 일정 금액을 계속해서 낮추게 되고 뭐 그것도 안 되면 아예 그 일정 금액이 안 되면 완전히 파산 신청을 할 수도 있거든요. 파산 신청을 하게 되는 예, 현재 지금 허그라는 도시주택보증공사, 도시주택보증공사가 이번 상반기에 그 공매를 신청한 게 아파트 단지가 무려 6곳입니다. 근데 작년에 3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경기가 좀 회복됐다고는 하지만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오히려 부동산 경기가 더 침체하고 있다. 분양 완전히 절벽 속에서 공매로 경매 물건에 나온 것도 사가지 않는 수준이다라는 그런 면에서는 이 부동산 사태, 부동산 침체 사태가 우리 경제를 발목을 잡는 상당히 큰 변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이 공매로 나오는 사업장이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의 재무 건전성에 문제가 없을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HUG라는 곳, 허그라는 곳, 저게 우리나라 부동산 재건축, 재개발 하는데 아주 보배 같은 존재입니다.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출자해놨다가 재건축이나 재개발할 때 저기서 보증서 주고 돈도 빌려주고 또 우리가 아파트에 분양받을 때 그 회사를 100% 믿을 수가 없으니까 분양금을 내기도 좀 불안한데 그때도 바로 허그, 도시주택보증공사에서 최악의 경우에 보증을 해주거든요. 그런 면에서 사회의 재건축, 재개발의 안전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공매가 계속 늘어나고 공매라는 것은 사실 사업이 중단된 곳인데 그 공매가 늘어나도 이게 팔리면 대출 원금을 좀 회수할 수 있지만 팔리지 않으면 허그에
부실이 되고 지금 허그가 사실 지금 재정이 상당히 빡빡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현재 출연돼 있는 돈을 돈이 거의 바닥에 와서 추가로 보정해주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인데 예. 이렇게 빌려준 돈, 빌려준 보정 이것을 제때 회수해 못해서 적자가 늘어나면 추가 보정이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렇다고 정부가 이것을 결국은 더 많은 정부 예산에서 출연을 해주는 방법이 있는데 정부 예산은 지금 쓸 때가 돈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 현재 지금 부동산 특정 지역에 그러니까 일부 지역은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이러는데 일부 지역은 오르지 않는다. 이것은 지역 불균형 어떤 성장에 따른 현상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세제 혜택이었어요. 1가구 2주택이라든지 다주택 정책을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똘똘한 한 채만을 찾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잘 되는 지역의 부동산은 사고 잘 안 되는 지역에는 2채 이상 사면 안 되니까 아예 외면을 하다 보니까 생기는 현상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경기 회복도 중요하지만 관련 세금 정책이나 또는 재건축, 재개발 정책도 좀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예. 한편 부산 지역 기초자치단체가 5년 전 재개발 입주권을 승계한 조합원에게 부과한 취득세를 재산정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예, 앵커님 또 5년 전에 분명히 세금을 냈는데 그때 그 과세 당국 대부분 이건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얼마 내라는 고지서를 받고 그에 합당한 금액을 합당한 기한 내에 내서 다 잊어먹고 있었는데 5년이 지나서 아니 기하께서는 세금을 덜 냈으니까 다시 세금을 내세요 하고 고지서를 받으면 더 내라고 고지서가 날아오면 상당히 좀 멘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5년 전이면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무슨 물건에 내가 돈을 정부가 내라는 대로 냈는데 뭐가 잘못했단 말이냐. 자, 이게 지금 부산을 비롯한 서울, 경기, 충청도 일부 지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한국의 현실인데요. 취득세라는 게 부동산이나 어떤 물건을 샀을 때 자기가 그 권리를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이 원천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액의 2.8%를 세금으로 내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재건축, 재개발하는 과정에서의 입주권이라는 겁니다. 예. 자, 입주권, 흔히 딱지라고도 그러는데 보통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자기가 살던 집이 낡아서 다시 건축을 하는 게 그것이 재건축, 재개발인데 거기 살던 사람이 자금이 없어서 또는 다른 사정으로 이사 간 경우에 입주권 자체를 팔고 갈 수가 있거든요. 네. 자, 근데 입주권을 살 때 취득세를 한 번 내고 또 이제 그 입주권으로 부동산이 완공이 됐을 때 부동산 취득할 때 취득세를 한 번 내는데 여기까지는 아무런 이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최종적으로 그 부동산을 등기할 때 내는 취득세 입주권이 아닌 사람의 경우에는 과거의 가격이 획일적으로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중간에 입주권을 산 사람들 이건 사람들마다 어떤 사람은 이 입주권 프리미엄이라는 피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것을 많이 준 사람도 있고 예. 적게 낸 사람도 있고 또 마이너스 피를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네. 그동안에는 취득세를 과세할 때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에서 이런 프리미엄 이것은 감안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과세 표준, 그러니까 세금 대상을 정했는데 이것이 2023년 국토부가 이것은 잘못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프리미엄이 실제로 자기가 취득할 때 지불한 돈이니까 그러니까 취득세는 지불한 돈에 대해서 내는 거니까 취득세를 부과한 게 맞다. 그래서 전국 지자체를 향해서 잘못된 세금을 더 걷으라라고 2023년 8월 달에 이제 그 유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된 게 서울, 경기, 충남, 부산 지역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걸 안 하면 직무 유기가 되니까 이제 와서 세금 고지서를 날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대목에 대해서는 이제 세금 고지서를 받아본 사람들이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세금을 내라고 한 정부가 5년 전에 내라고 한 금액만큼 냈는데 이제 와서 마치 체납자 취급하고 범죄인 취급하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데요. 그 조세심판원 같은 소송을 하고 있는데 이거 부산뿐만 아니라 몇 군데 지역에서 동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토부 입장에서는 유권 해석이 맞다. 자기가 지불한 프리미엄도 분명히 취득세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추가로 내야 된다. 잘못이 있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세를 적게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잘못이 있지만 법상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로 고지하면 그 부족분을 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소비자들 입장에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그것이 프리미엄을 포함해서 법에 맞다 하더라도 정부가 잘못했으면 정부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네. 정부의 어떤 잘못된 법 인식으로 인해서 지방 정부입니다마는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좀 불만을 호소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소송에서 만약에 이 소급 추징이 옳지 않다, 이제 와서 달라고 하는 게 옳지 않다라는 판결이 나오면 환급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예, 100% 환급이 됩니다. 아, 예. 그것은 이제 근데 문제는 그 국토부의 유권 해석이 그 무효가 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예. 그런 대목에서 이 투자자들 그러니까 입주권을 산 사람들은 불만이 있고 수록도 환급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불만, 그 불안, 불편 이게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남아있죠, 여전히. 예,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지금 세법이 너무 어렵거든요. 이번 사건은 공무원들조차 세법을 잘 이해할 수 없다. 세법의 기본 정신은 공정성도 있지만 명확성입니다. 명확해야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에 따라서 올바른 투자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차제 우리 세법 시행령 누가 보더라도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더 명쾌하게 명문화 또는 간명화 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입주권 웃돈에 대한 세금 그 쟁점 사항까지 저희가 살펴봤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지난 6월 취업자가 전년 동기 대비 9만 6천 명 늘었는데 그래도 이게 증가폭이 좀 줄고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난 4월 달 2024년 4월 달만 하더라도요. 그 취업자 증가 폭이 20만 명이 훌쩍 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고용의 봄이 오는 것이 아닌가 상당히 기대했습니다. 예. 실제로 우리 경기도 4월 달 좀 회복되는 그런 발빠른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그런데 지금 그래픽에서 보시다시피 4월 달에 26만 명이나 늘어났지 않습니까? 예, 예. 지금 그 청색으로 나타나는 게 그 취업자 수. 취업자 증가 숫자예요. 예. 그런데 저게 26만 명에서 5월 달에 8만 명. 갑자기 줄었네요. 예, 그러다가 6월 달에 9만 명으로 조금 높아는 졌지만 예. 4월 달에 비하면 여전히 적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1월, 2월 달에 비해서도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용의 봄이 오는 듯 하다가 그냥 출래 불사춘처럼 다시 겨울로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불안감이 있습니다. 물론 9만 6천 명도 적지는 않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업종들 특히 건설 불황 지금 공매를 해도 응찰하는 낙찰이 안 된다, 응찰자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저런 건설 현장이 식어 있다 보니까 건설업계의 취업자도 줄고 건설업 취업자는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제조업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조금 급격하게 늘다가 그 증가세가 좀 둔화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반도체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반도체 부문 자체가 좀 회복하다 보니까 취업자 수도 늘지 않을까 생각이 있었거든요. 말씀하신 그런 줄어드는 흐름이 왜 일어난 건가요? 예, 지금 반도체 회사들 예. 돈은 엄청나게 많이 벌었지 않습니까? 예. 특히 영업이익 증가율을 보면요.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지난해 대비 1,500% 그러니까 150%나 그러니까 15배나 늘어나는 그런 현상을 보였는데 지금 반도체 경기가 좋아지는 반도체 회사들이 돈을 많이 버는 이유는 1차적인 이유는 반도체 제조를 많이 한 게 아닙니다. 반도체를 파는데 그 단가, D램과 낸드플래시 단가가 올라가는 바람에 판매 대금이 많이 거치는 거거든요. 아, 예. 거기다가 또 기존에 있던 재고를 팔기 때문에 반도체 회사가 경기가 좋다고 해서 반도체 회사가 사람을 더 많이 고용하는 이런 데는 조금 더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윗물 아랫목에서 위에 뜨끈뜨끈한 데가 있으면 이게 아랫목까지 가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단적인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취업 시장 현황까지 경제학의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